손수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수조입니다. 네, 한 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한 주 열심히 선거운동했죠. 오늘도 또 계속 유세 다니신다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내일이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예. 지역 곳곳에서 이제 합동 유세가 또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또 부산 북갑에도 또 이제 내려갈 거예요. 네. 가서 이제 우리 구포시장에서 합동 연설이 또 낮에 있을 겁니다. 네. 그때 가서 제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오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뭔가 뭐라 그럴까요? 벅차오르는 느낌.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러니까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아니, 안 그래도 오시기 전에 이영풍 기자 가셔가지고 바로 첫날부터 요새 아주 당원 게시판 뭐 덧붙일 말도 없어요. 한동훈 일가가 썼다라고 전해지는 저 당원 게시판 이야기 그냥 네. 읽어주기만 하셨는데도. 그렇죠. 읽어주셨고. 분위기가 후끈.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여사에 대한 개목줄 어쩌고 했던. 김건희는 개목줄을 달아야 된다. 그거 썼냐 안 썼냐, 예. 그 본인의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우리가 전재수한테 까르띠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요. 김상욱한테 성접대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듯이 네. 한동훈한테 물어봐야죠. 예. 개목줄 썼냐 안 썼냐 네. 물어봐야죠. 아니면 같이 뭐 유세해온 진은정 씨가 썼거나 가족이 썼다는 건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 표명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만 계속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말 나온 김에 바로 북감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러시죠. 어제 박민식 후보의 출정식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제 모든 언론 헤드라인 다 장식했어요. 안 그래도 후보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무실 개소식 사회를 봤었잖아요. 맞습니다. 나름 꽤 반응이 좋았던가 봐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또 네. 21일에 예. 첫날에 대단한 이제 결기를 보여줄 뭔가 행사가 있다. 예. 또 사회 보러 오지 않겠냐. 네. 근데 제가 그날 방송이 3개나 잡혀 있어서 아이고. 못 갔는데 네. 기사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저 분명히 사회 보러 갔으면 그게 바로 이 출정식이었군요. 질질 우느라고 나 사회 못 갔을 거야. 나 영상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 네. 난 그 어머니 알거든요. 아이고. 그 구포의 월남대기로 이제 늘 계셨던. 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께서 7살 때 구포 오신 거거든요. 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께서 월남찬전 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전사하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6남매 키우신 건데 아이고. 구포에서 이제 월남댁으로 통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박민식 장관께서 부산 북구에서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또 저도 사상구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너무나 많이 자주 배웠고 네, 그랬겠네요. 그 구포에 운수사라고 있어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또 어머니가 늘 가시거든요. 네. 거기서도 뵙고 했었는데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예. 우리 어머니께서 되게 강하신 분인데 나 우시는 거 처음 봤잖아. 어제는. 네. 그러니까 그 캠프에 계신 분들 통화를 다 하니까 내가 그 소식을 속보 뜨자마자 보고 바로 방송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도 네. 계속 울고 있더라고. 아이고. 캠프 분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삭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스스로 끊어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신체 일부를 내가 내 손으로 끊어내는 것도 정말 이게 그 속이 타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데 지켜보기만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하물며 어제는 맞아요. 직접 사실 저는 그 웬만한 어머니들은 아예 못할 것 같아요. 엄두가 안 나서. 그래서 우리도 네. 선거하면서 우리는 참 불효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도 예. 선거할 때 어린 나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젊으셨죠. 그 젊으셨던 부모님께서도 이게 목에 이제 이거 피켓 들고 우리 딸 도와달라고 예.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후보자들은 마음 미어지고요. 그러니까요. 평생 불효한다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반대로 부모님께서는 그런 애쓰는 자식 바라보는 게 또 얼마나 짠해요. 막상 뭐 해줄 수 있는 건 또 마땅히 없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아들의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직접 깎으시면서 이게 손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막 예. 떨리시더라고. 아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장면 자체가 이 네. 얼마나 이 절박한지,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이 아들의 당선을 또 그만큼 염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역할을 너무 해주신 안쓰러운 게 그러니까요. 한동훈 갑자기 북구 왜 온 거야? 아니, 진짜! 뜬금없이 온 거잖아. 네가 왜 왔냐고. 한동훈 당신이 대체 북한에 무슨 연구가 있다고. 네. 북구에서 아니, 기웃, 서울에서 뭐 어디 기웃, 조국이랑 붙냐 안 붙냐 기웃기웃하다가 하필 박민식 후보 지금 열심히 닦고 있는 거야. 북구에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애초에 북감에서 대선을 했고 심지어 한동훈 씨가 여기저기 무슨 대구 기웃거렸다가 뭐 어디 강남도 뭐 침발라
하나 났다가 주한연대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있는 동안에 계속 박민식 후보는 북갑에서 120도 인사하면서 바닥 네. 닦고 있었잖아요. 진작에 애진작에 내려가셨어요. 왜 와가지고 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왜 하필 북구에 와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피냐. 네. 이런 심정이신 거지.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자구도였으면은 정말 손털털 하정우한테 박민식 후보가 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질 일이 없죠. 네, 질 일이 없는데 네. 느닷없이 한동훈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5만 외지인들 다 끌고 와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뭐 이제 거의 북값을 구포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건데 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여조와 네. 현장 분위기는 완전 딴판입니다. 아하. 현장 가보시면요. 정말 한동훈에 대한 그 비판을 넘어선 비난이 어마어마합니다. 목소리 난무하는. 그럼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완전 다르다는 거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네. 드리고요.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제 현장 분위기니까 네. 뭐 이거는 여러분께서 누구 말을 믿을 건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니까요. 네. 제가 느낀 부산 북갑 현장은 예. 한동훈에 대한 그 배신의 정치를 완전하게 여기서 끝장 봐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게 엄청납니다. 지금. 네, 지금 지표는 제가 봤을 때 2개 정도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박민식 후보가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렇게 매일 뉴스 보고 이렇게 매일 감정 소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관 바쁘세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우리 지지자들이었고 한동훈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직 무뎌진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 되살려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박민식 후보가 조금은 미온적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조금 있었는데 어제자를 계기로 그래 한동훈이 이런 인간이었지,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하는 거 더 많이 맞습니다. 느끼셨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좌파 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 기관에 이제 그 관할하시는 분들, 전문 기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여론조사 기술적인 어떤 차이가 너무 크다. 그리고 특히나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그 강성 팬클럽들 전화 대기조가 있다.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이 전화만 받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한동훈의 경쟁력이 높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박민식 후보와 하정우의 양자 대결에서는 박민식 후보를 일부러 지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편적인 보수 유권자들은 그런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트레이닝된 이런 좌파 이 송가혁 출신들, 문구로 소리들, 대깨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북갑 주민들이 한동훈 밀어주겠다고 박민식 후보 하정우랑 둘이 붙는데 박민식을 안 찍어준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표본이 잡히는 그룹들이 굉장히 트레이닝된 기술적인 인력들, 그리고 이 인력들이 한동훈 팬클럽들, 그러니까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샘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잡히고 있는 경향성이 포착된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기세 올라가죠. 그리고 실제 선거 결과는 정말 딴판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급해서 자기가 1등이라며 그럼 완주해서 이기면 되잖아요. 네, 이제 근데 뭐 왜 단일화 타령 왜 하냐 이거야. 자기들도 아는 거지. 이게 진짜 여론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민식 대변인께서 너무나 조목조목 예. 잘 짚어주셨는데요. 박민영 대변인. 박민영 머릿속에 대변인께서 박민식밖에 없어. 그랬는데 그것도 당연히 있고요. 네. 또 우리 부산 북갑 분들은 이 여론조사의 이 거품에 대해서 너무 역사적으로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단적으로 2018년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8년도 총선 때 그러니까는 이제 전재수와 박민식이 붙었던 네. 선거였어요. 무슨 20% 정도 차이 나게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 거의 거야. 2배 차이 막,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깜깜이 선거가 있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네. 발표될 수 있는 사전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가 거의 뭐 55대 32 정도로 나온 거예요. 네. 이상하다 했죠. 현장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 예. 자, 깠습니다. 까니까는 몇 프로 차이? 2% 차이. 1%. 1% 차이. 1% 차이였던 2% 거예요. 아니고. 자, 예. 이건 뭡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으로 호도했기 때문에 네. 그 1% 이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밴드웨건 효과라는 그러니까요. 게 있어요. 이기는 사람 찍어준다 밴드웨건 효과. 그 예. 쏠림 현상을 조작한 게 그 여론조사예요. 그 조사만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북구갑에 계시는 분들은 네.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어떻다 저떻다 해도 네. 뭐다?
잘 안 흔들리지 믿으셔.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유, 까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거지. 전화 뭐 하루 10통씩 20통씩 줬나 받지도 않는다.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너네들의 일이다 그거는. 네. 너네들의 일이고 특히 우리 여기 북구 지역이 선거가 어떤 선거가 먹히는 지역이냐면 예. 완전히 철저한 지상전을 하는 지역이에요. 아하. 공준전보다는 완전히 철저하게 지상전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바닥을 빡빡 끼면서 한 표 한 표,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주스로 다닌다 그러죠. 네. 표를 하나하나 주로 다니면서 하는 선거, 그런 표심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지역 성향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 한동훈, 하정우 둘이 그냥 공중쪽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릴스, 뭐 SNS 무슨 계속 그런 거 올리고 예. 뭐 이슈 파이팅 계속 그런 것만 하고 그게 전부인 양. 네. 뭐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게 전부인 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래서 표를 까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결과를 보실 아하. 겁니다. 부산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경남도 우리가 그렇고 김태호 그렇죠. 당시 의원께서도 지는 걸로 15% 지는 예. 걸로 나왔다가 뒤집어졌어요. 그럼요. 이겼어요. 물밑에 더 강력한 여론들이 지금 투표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국감 이야기 이 정도로 해보고 우리 또 유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북값도 북값인데 평택이 훨씬 사실 재밌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북값이야 배신자 한동훈 우리가 뭐 쳐다볼 가치도 없지만 평택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 좌파들끼리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조국과 김용남의 아주 가슴이 더 웅장해지는 대결인데요.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나오는 조국과 김용남 간의 서로 그 감정 상하는 싸움들이 좀 이제 도를 지나치고 있더라고요. 김용남이 조국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눈에 시퍼렇게 멍든 거 얼마나 민주당 하고 싶었으면 눈을 시퍼렇게 만드냐. 아이고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아이고 했어요. 이거 뭐 이건 그냥 이건 뭐 그냥 순수 비난인데. 이거 완전 그냥 비난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건널 강을 완전히 건너버렸다. 아하. 여기야말로 정말 그 좌파들 간의 싸움이 정말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국 대표 보면은 은근히 한동훈이 기시감이 들어요. 네. 뭐 본인이 국가대표라는 둥,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는 둥. 그래서 사실 평택에서 민주당원이면서 조국을 지지하는 이상한 그런 또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 네. 뭐 국민의힘에도 비슷하게 있지만요.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 해당 행위를 엄벌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조국 후보에게는 옛날에 그 문 어게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호철이며 뭐 등등 이 옛 문재인 패족 세력들이 거의 집합체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패족 세력들. 오랜만에 예. 듣죠, 패족. 네. 네. 집합체로 움직이고 있고 김용남을 중심으로는 또 사실상 이제 민주당의 당세 뉴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 붙어서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 대 문어게인 위드 김어준이 네. 같이 지금 싸우는 현장을 마치 민주당의 명청 갈등의 샘플 표본을 아하. 평택에서 보고 계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새 기자들이 그 문재인이 트위터에 누구 좋아요 누르는지 이거 맞아요. 다수 작업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한테 그렇게 누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조국 선거운동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전엔 고양이가 눌렀다고 변명이라도 하더니만 또 이렇게 야옹 이렇게 누른 거야. 이제는 뭐 그냥 자유 대놓고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유시민 씨도 대놓고 그 김어준 그렇죠. 방송 나와서 민주당을 위해서 조국이 당선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시민 등장했으면 다 했지 뭐. 아이고. 완전 저기는 네. 이제 문어게인 위드 김어준이 예. 팀 김어준이 뭉쳐갖고 조국 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조국을 밀어서 지금 정청래가 시원치 않으니까 그렇죠. 뭐 합당 전당대회를 하든 뭐 합당 후 전당대회를 하든 조국을 한번 밀어보자. 이런 심산으로도 읽히네요. 명청대전 연장에서. 그러니까 정청래는 너무 김용남을 당선시키고 싶겠죠. 네.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정말로 김용남을 당선시키고 싶은 건지 아하. 어쩐 건지도 잘 모르겠는 게 지금 김용남에 대한 여러 가지 파묘가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 전 보좌진 정강이 찬 사람이잖아요. 조인트. 깐 거죠. 네. 그리고 피가 철철 나고 했던 그분이 직접 등판을 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그거 폭행 아니라고 좀 얘기해줘. 사주, 회유까지 네.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또 어떻습니까?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했던 또 그것이 다 30여 차례나 있어요. 강간 등 흉악범죄 그죠? 울산의 김상욱도 그래요. 울산의 김상욱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했던 김상우. 근데 너무 웃긴 게 정청래가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게 뭐 국민 누구는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으면 다 안 삼던지. 예. 강북구청장한테는 이랬다고 공천 뺏어갔어요. 날렸어요. 12년 동안 바닥 닦은 사람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것도 기준에서 완전 어긋난 오락가락 거잖아요. 기준이다. 오락가락했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뭐 하는 작태냐. 아하. 누구는 날리고 누구는 살려주고 김상우, 김용남은 왜 그냥 그대로 두냐. 내부 부글부글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자르고 싶어서 핑계 만드는 거죠.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도덕적인 기준을 높게 네. 잡았다고. 당장 대통령부터가 음주 전과자에 안산시장 당당하게 대통령도 음주운전 범죄자인데 찍어줬지 않냐 네. 하는 게 민주당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잣대를 갖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지금 김관용 전북도지사가 정청래에게 반발해서 사실 탈당하고 무소속 나왔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김관용 당선되는 순간 정청래 끝이다. 끝이다. 네,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택 상황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서울로 좀 넘어와 볼게요. 오늘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0.1%포인트 오차 범위 내 대접전을 하고 있다,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이 조사인데요. 지금 정말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와 조금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양새가 보였던 2월 말에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밀렸다가 어쨌거나 최근에는 좀 대여투쟁 중심적으로 이슈를 가져가면서 정원호 후보가 좀 논란이 되면서 따라붙은 것 같습니다. 서울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보이스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초반에 뭐 디커플링 이런 말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보이스가 갈려서 나오고 내부 갈등처럼 그것이 비춰지고 또 서울시당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그 갈등의 선두에 서 있다 보니까 표가 갈래도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지금 들어서면서 본격 선거가 시작되면서 오세훈 캠프에서도 원보이스로 중앙당과 함께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보이스의 편승을 하면서 가깝게 이제 따라붙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헛발질을 하고 있죠. 너무 급한 나머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오도 아닌 철근 누락 사건. 사실 그거 이재명 국토부, 이재명 철도공사의 과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덮어 씌우려 하다가 지금 헛발질했죠. 아하. 까보니 오히려 이재명 정권의 국토부, 이재명 정권의 철도공사가 일을 안 했다. 일을 안 한 거예요. 보고를 받고도 좋지 않았다. 보고받고 안에 내용 다 있는데 못 본 거예요. 안 네. 본 건지. 예.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헛발질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세를 합니까? 또 이재명이 아무도 직접 나섰어요? 모르고 이재명 직접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합니다. 일명 정원호 일병 구하기죠. 아이고. 이재명이 없으면은 본인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네. 정원호예요. 아이고.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이 사람을 서울시장 시켜서 되겠어요? 위로는 이재명이 시팅하고 아래로는 수행원과 보좌진들이 열심히 시팅을 하고 있는,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제 어떤 말을 해야 될지까지 보좌관들이 직접 다 결정을 해주고 네, 위에서 말만 하면 사고가 나니까 네. 가만히 있는 게 거기 선거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SNS에 여러 가지 정원호가 연설 못하는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던데 원래 정원호가 말 못한다는 소문은 좀 퍼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도 그것을 영상으로 직접 보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뭐더라? 그래서 서울시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합시다를 했어야 되는데 네. 하시겠으면 이거 한번 보면 이상하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문장구삽 제대로 못해. 맺은 말을 못하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계속 가열차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분위기로만 가자. 네. 정원호에 대해서는 참 유구무원입니다. 그 영상을 직접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네. 이런 사람 우리가 뭐 도덕성 이슈 둘째치고 이렇게 더럽게 더러운 구설이 많으면 네. 능력이라도 있던가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장덕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대표님 인기가 아주 엄청나요. 일단 메시지 보도량 폭발하는 건 뭐 둘째치고, 그리고 이제는 하다 파란 옷 입은 선거원들까지
장도 대표 사진 찍어보겠다고. 맞아요. 네, 그렇게 나서는 어제 그런 장면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이거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대전 가셨죠? 충청 네. 대전. 네. 분위기 좀 어땠다고 들으셨습니까? 제가 영상들 여러 편을 봤는데 그 뜨거운 현장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파란색으로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 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너무 반갑게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실 장동혁 대표 인기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당대표 됐죠. 원래 있었고 원래 선출된 예. 당 대표야. 근데 그것을 주구장창 흔들어댄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을 받아쓰는 레거시 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장동혁 대표께서 직접 당원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갔을 때 네. 그 현장에서는 오스란히 그 열기가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굉장히 강렬하고 선명해졌고요. 맞아요. 또 메시지를 대응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제 이번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선거는 어쨌든 지방 주인공들이 각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선거기 때문에 일단 지역 선거들은 지역에서 후보들이 뛰고 중앙에서 당대표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중앙의 이슈 파이팅이죠. 그 이슈 파이팅 우리가 잘 해내야 지역 후보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슈 파이팅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 저는 아하.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어제 이 장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파란 옷 입으신 건데 지금 교육감 선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감 선거는 일단 당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사진을 찍자고 해도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네요. 기꺼이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서 또 이제 충청 지역민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장덕 대표 또 충청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충청 대망론이 굉장히 뜨겁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 어제 보셨고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 파란 옷 입은 선거원 중에 사진 찍고 싶은데 말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더 많지.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하시니까 약간 괜찮다고 본인들이 하시더라고. 네. 아이고 우리는 당원들 아니라서 괜찮다. 역시 더 똑똑하셔. 네, 이 말을 뒤집으면은 네. 당원이라서 찍고 싶은데 못 찍는 또 지역민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한 컷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런 약간 장덕 대표의 이 대망론 덕분인지 전 충청도 지지세가 정말 무섭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치고보고 있고 김태흠 지사는 심지어 오차범위 내에서 리얼미터 기준으로 역전하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장우 후보도 상당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중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원은 우리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많이 불리우지 않습니까? 네. 중원이 이렇게 들썩들썩 심지어 골든크로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조사도 나온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전국이 들썩인다는 방증입니다. 자, 이러한 방증을 또 하나 보여준 곳이 오늘 대형 사고를 낸 대전 MBC입니다. 아하. 대전 MBC가 박수현과 김태흠의 선거 토론 영상을 내보내면서 박수현만 내보내고 김태흠을 통편집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박수현의 모두 발언, 그러니까 선거 우리 토론을 하다 보면 모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 그렇죠. 발언이 뭡니까? 맨 처음에 후보자가 말하는 이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키워드가 오로지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네. 모두 발언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 발언이 모두 발언인데요. 이 모두 발언의 김태현 분량을 통으로 편집해 버렸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이거를 어떤 언론사가 했다? 그냥 일개 유튜버가 그런 게 아니고 대전 MBC. 네, 공영방송사. 공영방송사가 이러한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두려웠으면 이랬을까 싶으면서도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건 곳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전 방통위원장을 지내신 이진숙 지금 달성군 후보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좌파는 상상 이상의 짓을 한다. 아하. 어떻게 MBC 그 공영방송의 이름을 달고 그것도 선거방송을 다른 뭐 리포트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선거방송을 후보자 통을 편집해서 날려버립니까? 예. 이게 가당키나 한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비열한 행동이냐면요. 지금 MBC가 또 사과하는 척 입장문을 내긴 했거든요. 네. NG 컷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일단 이게 말이 됩니까? 실수로 네. 야당 후보만 실수로 야당 후보의 그것도 모두 발언만 1분을 딱
싹 잘라서 통편집이 된다는 것이 일단 말이 되지가 않고요. 이거를 바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거 2주 남았거든요. 당장 일주일 지나면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뭘 언제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거냐. 그럼 당장 풀 원본 영상이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 미안 근데 뭐 어떡하라고 이런 걸로 지금 읽혀져요. 네, 공영방송이 일개 개인 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이 이런 사고를 저질러 놓고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국민이 믿을까요? 어떤 국민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자, 공직선거법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사가 선거 토론 방송, 특히 선거 토론 방송은 편집 없이 내보내야 맞습니다. 한다라고 정확하게 편집 규정되어.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렇죠. 예.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편집을 하다 실수했다라고 지금 뭉개고 가겠다라는 건데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이렇게 오만한 것이죠? 정말 이것은 아나무인이에요. 네, 예. 대전 MBC입니다. 충남의 후보 김태흠, 박수현 이 후보에 대한 이 편집 이 논란인데 뭐 다행히 박수현의 내연녀 논란에 대해서는 송출이 됐다고 하네요. 아이고. 네, 뭐 그것까지 잘랐으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야. 근데 일단 모두 발언, 뭐 가장 중요한 후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두 발언. 네. 사실 모두 발언 날리면 모두 날린 거야. 이거는 그렇죠. 다 날린 거야. 그렇죠. 네. 어쨌든 그거는 다 통편집을 시켜버렸고 다행히 박수현의 내연녀 문제 여러분 다 아시죠? 박수현 내연녀 예전에 본인이 사천준 시의원과 지금 재혼을 해서 공주 시의원. 네, 굉장히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다행히 송출을 잘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론이 아니에요 요새. 언론 같지가 않고요. 우리가 우리 후보에게 보장된 주어진 우리 후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발언권에 대해서 보장됐다는 거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처구니가 네. 없습니다. 이거 언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매개인 것이지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멋대로 네. 편집을 하고 날리고 특정 후보 사실상 지지를 합니까? 그렇죠. 왜 지원을 하고 있죠? 이거 정말 강력하게 저는 규탄이란 말로도 지금 부족해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는 정말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야 될 사안 아닌가? 네. 이건 정말 우리 충청도민들께서 이거 충청도를 능멸한 거예요. 충청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거죠. 공소 취소 국민들 10명 중 8명 어차피 몰라. 몰라 네. 하는 그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편집하면 보여주지 마 보지 마라 그래. 박수원 뽑으면 되잖아.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비단 대전 MBC뿐만은 지금 아닙니다. 네. 중앙에 있는 또 이제 MBC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천의 이제 박찬대 후보와 또 인천의 우리 또 박종진 연수 후보를 같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박찬대 후보에게는 너무나 칭송을 하고 예. 네, 박종진 후보에게는 계속 왜 뭐 단일화 문제가 있냐 갈등이 있냐 이런 부분만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런 편협되고 편향된 건 이미 익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이제는 뭐 하다하다까지 선거 토론까지 후보 통편집을 시켜버린다. 네. 네, 정말 상상 이상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투표로 심판하고 견제하는 거 말고는 지금 네. 답이 없다. 네. 저 오만한 집단을 단죄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 정답지를 일러주면서 이쪽으로만 가라고 오만하게 지금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있고 야당 후보들에게 정말 불합리한 불법적인 페널티를 주고 있는 저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직도 한동훈 단일화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정국 변호사 발언이 좀 논란이에요. 장덕 대표가 단일화 고민해라. 사실 말의 수위가 아니 단일화가 안 돼서 만약에 하정우가 되면은 그거 장덕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오프닝 때도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 북합이랑 뭔 상관이? 왜 왔어? 왜? 누가 오래? 그러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우리 후보 낙선운동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한동훈 안 밀어주면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다 있죠? 이분은 조금 발언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때까지 아무리 뭐 옳은 말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한순간에 이 원칙을 잃어버리시면요. 메신저 자체가 오염이 됩니다. 네. 자, 이것은 원칙에 대한 문제이죠. 당에서 어떻게 공당에서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위에 회부가 돼서 제명된 인사입니다. 그 제명을 시킨 당이, 그 원칙을 갖고 있는 정당이 그 죄가 있는 사람과 지금 와서 어떻게 다시 단일화를 한단 말입니까? 네. 이거는 애시당초 원칙적으로 성립이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여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여조가 잘 나오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영풍 대표께서 한마디 정확하게 하셨어요. 일가를 하셨네요. 네. 함부로 얘기 마라. 예, 그렇죠. 이 지금 단일화 사실 뭐 한동훈 쪽에서도 단일화 그렇게 목매일 지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시면 그냥 가시면 돼요. 가던 길 그냥 가시면 돼요. 분위기 너무 왔다면서 가면 되잖아 그냥. 네. 이렇게 집착을 해. 그렇기 질척거려.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다 떠난 버스 붙잡고 질척거릴 필요 저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우리 부산 북구에서는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되겠다는 물결이 들불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전혀 이 현장 분위기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 운운하는 것은 전혀 명분도 없고 네. 실리도 없는 그냥 그런 기회주의적인 발언일 뿐이다 이렇게 네. 논평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레거시 미디어 오늘 박민식 후보가 아주 시원하게 일가를 했더라고요. 거의 뭐 언론이 한동훈 팬클럽 같다. 근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밀어주는데 밀어줘.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참.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진짜 저는 극성 학부형들 같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강남 8학군 뭐 대치동에 지금 온갖만 난리 막 사교육비를 막 몇 천만 원씩 쏟는데 우리 새끼가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30등 중에 한 막 15등 20등밖에 못해. 근데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재능 없다 생각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자꾸 주변 사람들을 학습 도우미 취급하면서 야 너 우리 동훈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 너 우리 동훈이 단일화 해야 되는데 단일화 발사대 좀 해봐라. 자꾸 우리 주변 사람들 네. 그 잘 나가는 우리 1, 2등 하는 우리 모범생들 불러다가 자꾸 인터뷰 시키는데 그 사람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동훈 얘기를 물어봐. 그러면서 박형준 시장, 지금 박민식 후보, 지금 모든 부산에 입출 후보한 사람들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얘기해야 될 때 한동훈 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온 언론 극성 학부형들이 한동훈 밀겠다고 지금 국민의힘 낙선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재명 공소취소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얼마나 엽기적인 광경입니까? 제가 지금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게 언론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누가 MBC가 됐건 뭐가 됐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체. 지금 언론에서는 부산 이슈 중에 어떤 거를 물어뜯어야 되는지 압니까? 전재수가요. 그 까르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 못하는 전재수가요. 명품 받았다. 명품 정장과 셔츠 받았다라는 게 지금 또 보좌진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언론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뜯고 검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자를 검증해야지. 네, 이 이슈를 다뤄도 모자랄 이 시간과 이 지면과 이 이제 통신을 어디에 쏟고 있다? 쓸데없는 지금 무소속 후보 단일화에 지금 쏟고 있는 네. 거예요. 전파 낭비죠. 에너지 낭비고 네.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전재수 후보 지금 보좌진 분들 네. 20몇 살짜리 된 분들까지 4분이나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보좌진은 이렇게 재판받는데 본인은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휴. 왜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야기를 하고 싸워야 될 시간에 쓸데없는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는 박민식 캠프, 박형준 캠프 할 것 없이 모든 그 화살을 하정우와 전재수에게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 지금 그러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재수 보좌진이 지금 공식적인 본인 페이스북 메시지에 어떤 글을 올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재수만 TV에 나오면 몸이 떨린다 그러고 꺼버리고 싶다. 다시는 아이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본인 이름 걸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 왜 이거 보도 안 하죠? 왜 이거 공격 안 하죠? 네. 부산의 이슈는 지금 여기에 전재수의 명품 수수 의혹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언론을 악성 학부형에 비유를 했는데요. 혹시 보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근데 불쾌감을 느끼실 게 없습니다. 담백한 팩트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는 게. 근데 악성 학부형들이 뭐 자기 자식 포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자꾸 물어보는데 악성 학부형들, 극성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 위해서 주변 사람들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데
동조를 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자꾸 맞장구를 쳐줍니까?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라. 저 동훈이랑 안 놀아요. 그냥 손절해야죠. 절연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 안 되고 나를 들러리 세우고 조연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손절하고 절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는 지금 전국 모두 폭등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럼요. 지지부진한 부산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봐도 인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들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지지자들께서 다 느끼고 계세요. 이게 지금 뭐지? 왜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왜 한동훈 얘기밖에 안 물어보지? 언론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요, 이게 바로 맹독이고 비상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덕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또 인터뷰 하셨습니다. 네.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이 무슨 보수 재건을 하냐,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 재건하냐, 또 일갈 하셨네요. 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부산 북갑의 집중 이제 유세 현장에 갈 겁니다. 네. 가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퀴즈 손수조 기억하시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넣게 한 사람 누굽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뒤에 칼 꽂고 배신한 사람 누굽니까? 배신의 정치를 북구에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재건이라고 말하지만 그 재건하도록 만든 괴멸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라고 저는 부산 북구 가서 메시지를 던지고 올 예정이에요. 장동익 대표께서도 오늘 아침에 인터뷰의 말씀도 저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 넣었던 그 시절이 본인의 화양연화였다고,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고 자신하는 그 사람이 북구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라고 저는 일갈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수 대변인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버렸네요. 아니요. 그럴 만하죠. 예, 참 제가 사실 뭐 정치인이라고 저는 스스로 아직 정치인이라는 게 좀 낯설어요. 제가 이제 33살이거든요. 친구들 다 이제 생각보다 어렸어. 자리 잡고 결혼하고 이제 평범하게 네. 살아가는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주변인들을 보면서 가끔 제가 낯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조금 일반인의 시선을 좀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치를 중요하죠. 바라보면서.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쟤는 어쨌거나 조직에 속했는데 저렇게까지 의원들 세게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제가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아직도 제가 그냥 평범한 30대 그저 정치를 좀 많이 보게 된, 어쩌다 보니 뉴스를 많이 보게 되고 많이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게 된, 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시각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런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말 언론 정상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당의 여러 구성원들의 이런 마음가짐 정말 정상 아니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기득권 정당의 마인드고, 지금 기득권 정당이 이런 기득권 레거시 미디어에 편승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이건 우리 당원,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 우리 국민 지지자들의 바람을 완벽하게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돼요. 온갖 말장난, 기득권 사천, 그리고 저 언론 한마디 한마디 벌벌벌 무서워가지고 국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사설 한마디를 따라가는, 이건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를 틀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느끼실 거예요. 한동훈이 뭔데? 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감정 소모를 해야 되나?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제발,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좀 당원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언론도 언론답게, 언론은 관찰자이고 비평을 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도 플레이어로 취급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은 받기 싫고 개입은 하고 싶다? 그건 과욕입니다. 개입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거듭 좀 하게 되고요. 앞으로 좀 소신 있게 네, 가끔 그럼요. 분노를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수 대변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박민영 대변인 말씀 너무나 맞는 이야기고요. 지금 공식 선거 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향적인 이 선거 보도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중심을 잘 잡고 지켜봐 주시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도 뉴미디어를 통해서 당선되셨던 좋은 모델이시죠. 레거시 미디어가 아무리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여러분들을 호도하려고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해도 여러분께서는 중심 잘 잡으시고 이 정치판을 또 지켜봐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중심을 잘 잡고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외치면서 끝까지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투표 동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사전 투표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더 가열차게 뛰고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절사 TV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11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